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확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부담감이 커져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병원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5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것을 두고서 지금 이란이 개입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의 이념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전부 다 9% 넘게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실적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 가까이 하락했고, 시간외에서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도 일단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하방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700% 넘게 주가가 올랐다가 갑자기 돌연 하한가로 떨어진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영풍재지 이야기죠. 영풍재지, 대한금속 이쪽인데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특정한 어떤 부분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녹음이 5번째 녹음입니다. 이 녹음이 살아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듣게 되실 거고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요. 조금 짧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바랍니다. 네, 오늘 녹음기가 아주 말썽이네요. 자, 다우지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0.98%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6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폭은 일단 상승을 지속했었던 그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네, 주가가 이만큼 좀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부담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이 떨어진 그 질이 상당히 나쁘죠. 보합 출발, 약보합 출발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락세로 진행이 되면서 장 마감 때까지 쭉 우하향 기조를 유지했다는 거. 이 부분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져 있다 쪽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도착을 해서 뭔가 이제 이 이슈를 좀 진정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긴장감이 더 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난 것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그 가자지구에 있었던 그 병원이 폭발하면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이 소식이 중동의 긴장감을 더 끌어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구호품 반입 허용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병원 참사로 인해서 중동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이란이 주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슬람 협력기구 이쪽 회원국들에게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석유를 수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이란이 왜 이렇게 날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란이 왜 자꾸 날뛰는 걸까요? 뭔가 이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날뛰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면 당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치를 해줄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어떤 석유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 또 조치를 해준다라면 뭔가 또 가능성이 있겠죠.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유럽 쪽으로 뭔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미국이 또 기름을 이스라엘에게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면 가능성 있는 모습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란의 이러한 개입
이런 여부들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스라엘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전쟁이 크게 일어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떠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전쟁 상황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유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아주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등세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래도 뭐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아직은 긴장감이 완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실적들도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그런 어떤 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이 이제 물류업체 JB헌트라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8% 정도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9% 이상 하락했고요. 델타항공도 4% 정도 떨어졌다. 자,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6%나 떨어졌습니다. 전날 그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좀 이상한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상당한 실망감을 줘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시 한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자, 다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경기 회복세, 긴축 우려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뭐 그런 영향을 주고는 있지 않지만 여전히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그냥 100% 확실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하면 일단은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는 완전히 종료가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다만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대로 조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능성이 또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12월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11월에 있을 FOMC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다라면은 일단 중동 지역의 저 위기감 저것만 해소가 되면 되거든요. 이란이 나대지 말고 또 미국도 가서 까불지 말고 그냥 그대로 좀 해결이 돼서 끝나버리면 아주 편안할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죠. 자, 유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뭐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중동 관련주들 움직임들 리스크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전기차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전기차의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들 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뭐 이런 쪽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쪽에서의 주가 하락률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을 것이다로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GM사가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새 전기차 공장 1개소를 1년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드도 전기차 생산 라인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간다면 직원을 해고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애매하죠. 얼리 어댑터들은 이미 전기차들을 구매했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더 사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식이죠. 자,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먼저 물건을 사가지고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초반에 많이 올랐었는데 살 사람은 다 샀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썼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9% 이상 폭락했고요. 루시드도 9.4%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나쁘게 나타나는데 지금 가격 인하는 계속 해야 되겠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물론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야 될 거고요. 더 확장이 되긴 될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많이 오랫동안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폭발적인 수준의 전기차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악재가 하나 더 나온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 시즌2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이었죠? 가상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재격돌하게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9%포인트 정도 앞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 정도면요, 오차범위 바깥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을 이제 바꾸자. 네, 바이든을, 다시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민주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이 IRA 법안,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거 없애버릴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라든지 2차전지 전부 다 이제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얘기했었던 것이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이 IRA 법안이 네, 이 친환경 관련한 그 부분에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은 애매한 상황이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내연기관 쪽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좀 친화적인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고 산업 자체가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바이든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또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도 좀 약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중동 지역의 이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작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겠죠. 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부담감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쪽은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악재가 이렇게 쏟아져 버리게 되면 부담감이 엄청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주의를 계속적으로 하시고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700% 이상 상승했다가 하한가로 들어가 버린 영풍재지 이야기입니다. 영풍재지와 대한금속의 매매 거래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는 얘기죠. 네. 지금 금융당국은요, 영풍재지 등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이거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영풍재지를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미 주가 오를 만큼 다 올라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나서 다 털어먹고 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꼭 이렇게 되고 나서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물론 주가가 그냥 올라가기만 한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다 아니다 볼 수는 없겠지만 대충 보면은 느낌 나오잖아. 이거 왜 이렇게 오른 거야? 뭐야? 이거 뭔데?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티도 안 나고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무려 15배 이렇게 올라갔다. 자, 이거는 네.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지난 7월 시점에는, 8월 시점에는 5만원대까지 올랐었던, 네, 모습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속적으로 상승해가지고 700%가 넘는, 네,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장 직후부터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한가까지 도달하고 거래를 마감했다.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 뭔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올랐어? 그 다음에 이거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만한 이유가 뭐지? 악재가 뭐가 있지? 재료가 하나도 없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태, 네, 라더견 사태죠? 자, 그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또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영풍재지는요, 지난 7월 26일 특정 계좌의 매매 과다
관여를 이유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계좌가 매매에 과다하게 관여했다라는 것은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매도가 많이 나타났던 어떤 이 소수 계좌가 특정하게 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근데 매수 관여 과다이기 때문에 특정 계좌를 통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코스피 200 편입으로 유력한 종목으로 꼽혔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애매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영풍재지가 9월달이었던가요? 네, 이 2차전지 쪽으로 진출한다, 폐배터리 쪽으로 진출한다. 갑자기 이것도 그때 약간 의심을 좀 품어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갑자기 2차전지라고, 네, 제지 회사인데 갑자기 2차전지라고 폐배터리, 뭐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뭐지라는 생각을 좀 그때도 했었죠. 그때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 좀 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산주였다라는 부분들, 장기간 저평가 됐었던 자산주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라드건 사태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대한금속이 이제 영풍, 네, 재질을 이제 인수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네, 느낌이 그냥 아주 쎄하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매매 거래 정지지만,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이제 급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급락하겠죠. 이제 작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생각되지 않는 이상은 압수수색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의 확정되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꽉 묶이실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간 주식은, 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전일 가능성이, 네, 상당히 다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는 지금 매매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네, 주가 급락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가 이제 뭐 거래가 많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어떤 거래량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있을 때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피하는 방법은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또는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뭐 사업을 추가를 한다든지 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의심을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높게 올라간 주식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면, 또 욕심을 조금만 버리신다라면 이런 종목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중동지역 불안감 고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네, 지금은 미국 증시에 나타나 있는 불안감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 실적 좀 다운되긴 했는데 전기차 쪽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긴 했죠.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다. 이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중동지역 불안감 일단 있죠. 미국 증시 하락을 했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종목들이 내려가면 지수가 끌어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어떤 방어가 일어나게 된다면 반도체나 또는 이제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서 지수를 방어시켜줄 가능성이 있겠죠. 즉 2차전지 때려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너무 큰 폭을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뭐 이거는 좀 봐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 치더라도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700% 이상 올랐다가 하한가로 떨어진 종목, 작전에 대한 가능성이, 주가 조작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피해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너무 많이 올라온 이런 상황에 있는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꼭 봐야 돼요. 기업 내용만 봐서는 절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뭐 기업 내용을 보시더라도 사실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꼭대기 시점에서 계속 가네 하면서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주식은 항상 아래쪽에서부터 매수를 잡아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고요. 아무튼 지금은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는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급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항상 이렇게 작전이 개입되어 있다라 하는 것들은 이것이 거래 정지가 풀리거나 또는 하한가가 풀리거나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매도하라.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책 한 꼭지 잠깐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하락하는 시장이 하락폭을 줄이고 있거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 곧 상승장이 올 거라는 신호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거기에 대한 맞는 대응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